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군대 얘기를 했으니까요. 군대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거수경례로 제가 군 생활했던 5사단 상승 열세부대 방식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단결하면 된다! 바로 네, 저희들 시절의 구호가 단결하면 된다 였고요. 근데 이제 이게 2등병 때는 그냥 단결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단결하면 된다. 네, 그 폭포수 아래에서 득음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 명창 후보생들처럼 이렇게 목이 터져라 그렇게 단결하면 된다를 외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짬밥 군 생활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단결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점점 편안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년이 가까운 병장은 단결합니다.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단결합니다. 네, 이렇게 격려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대 막바지에는 이제 사단장이 바뀌었어요. 그 뒤에가 너무 기니까 그냥 단결만 해라. 그래서 요새는 단결.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병장 달고 나서는 그냥 단결 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군대 이야기를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를 네 받았습니다. 소장님 1억이 있기 없기 네 물론 없기죠. 또 어떤 분께서는 소장님의 끊기 신공 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소장님 여기서 이렇게 끊으시면 어쩌시라고요. 네,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했으면 이게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제 많아서 또 길어져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끊게 됐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그렇게 이제 군 입대하기 전에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저는 군대에 가는 게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요. 특히 이제 훈련이 굉장히 엄중하거나 아니면은 군기가 강한 군대에 가면 나는 죽거나 아니면은 탈영할 거야 라는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사심이긴 한데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서 나 군 생활은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후방으로 배치되는 줄 알았는데 기차 타고 도착한 것이 전방 GOP 철책 경계를 담당하는 그런 상승 열세부대 5사단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낭망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건 절망뿐이로구나. 앞을 봐도 산이요 옆을 봐도 산이요 뒤를 봐도 산인데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서 여기서 마음을 달래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정말 깊은 시름과 좌절 그리고 이제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 종교 행사에 가서 저의 롤 모델 구원자를 발견했으니 그게 군종병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 삶의 목표가 편안한 군 생활에서 군종병이 돼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군종병을 선택했느냐? 사실은 저는 불교하고 거의 인연이 없거든요. 뭐 절에 가본 적도 거의 없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기독교 문화가 훨씬 저에게는 편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종병을 선택한 이유는 그게 가장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무난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군종병을 이제 선택한 것이다. 불교 군종병을 선택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불교하고의 인연을 내가 가장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요. 우리 집이 신촌이었는데 신촌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주 놀러 갔던 데가 봉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뒤에 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편안할 안자 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길슬게 태고종 사찰인 봉원사라는 그 유서 깊은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계곡에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면 큰 제를 지냅니다. 절에서는 이렇게 천도제도 자주 지내고, 뭐 생전 예수제 같은 거 자주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제를 지내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어른들이 법당에 들어가서 불공 드리는 걸 보니까, 이제 뭐 과일이며 꽃이며 이런 걸 이제 부처님 전에 많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거룩해 보이고, 아, 부처님께는 무엇인가 이렇게 바쳐야 하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정성스러운 공약물을 부처님께 먼저 드리고 기도를 하는구나. 그걸 이제 오며 가며 알게 모르게 이제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하고 그 봉원사 옆에 계곡에 놀러 갔다가 저도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저절로 어른들이 그러는 걸 보고, 그래갖고 이제 마침 들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개울가 옆에 이제 피는 이름 모를 들꽃을 이제 몇 송이 꺾었어요. 그 들꽃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저도 이제 부처님께 좀 이렇게 꽃을 공양하고 싶어서,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래갖고 이제 꽃을 이제 몇 송이 꺾어가지고 법당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하고, 이제 어른들 절하는 것처럼 대충 그냥 엉덩이가 하늘로 치솟게 그냥 엉터리 같은 절을 몇 번 했는지도 사실은 제대로 몰라가고 2번인가 한 것 같아요. 원래 3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엉터리 절을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법당에서. 그리고는 이제 한참 놀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 법당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스님께서 꽃을 한 주먹 쥐고 나오시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불할 놈이 이런 지저분한 것을 부처님 전에 올렸다고. 근데 보니까 제가 올린 그 들꽃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그랬다고는 할 수도 없고, 막 스님이 막 화를 내시고 어떤 성불할 놈이 막 이러시니까 큰일 났다 싶어갖고 그냥 슬금슬금 뒷걸음질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성불하다는 이야기가 욕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 불교 군종병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불교 법회 종교 행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일요일마다 갔거든요. 근데 법회가 끝나면 다 성불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려서 저는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이 말을 욕으로 알았는데, 그 말을 그냥 법당에서 서로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이렇게 인사말로 하니까 그게 참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뜻이 부처님이 됩시다, 부처님이 되십시오라는 축원의 의미라는 걸 새삼 알고,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그렇게 인연이 없었던 사람인데 불교 군종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매주 일요일 날 이제 불교 법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내가 불교 군종병이 되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나는 정말 이제부터 독실한 불자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불교 군종병 그 병장이었거든요. 그 병장에게 법요집을 한 권 빌려다가 내무반에서도 계속 그 불경을 이제 보는 겁니다. 불교 군종병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으니까. 그럼 일단 법요집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시간 날 때마다 법요집을 이제 혼자 나름대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주문으로 막 써 있는 거, 천수경 같은 건 다 주문으로 써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군종병 소원성취라고 수양록에 썼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시간만 남으면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수첩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수양록.
그게 이제 일기장이에요. 자그마한 일기장 겸 수첩인데 거기다가 이제 시간만 나면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양록을 다 써요. 그러면 이제 종이가 있는 데다 신문에다가도 쓰고 잡지에다가도 쓰고 화장실 가서도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이렇게 내가 목적한 나의 목적에 점점 나의 모든 생각과 기운과 에너지가 점점 몰입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대 ATT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제 훈련을 떠나야 돼요. 훈련을 떠나는데 고참들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무슨 겁이냐? 이번 훈련의 핵심은 행군이다. 근데 행군을 50km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10시간 이상 가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발에 막 물집이 다 터지고 뭐 어떤 사람은 발톱이 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50km를 행군을 하려면은 10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무척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참들이 미리미리 단단히 준비를 해라. 이 스타킹을 신고 스타킹을 몇 겹으로 신고 그 위에 양말을 신고 이렇게 전투화를 신으면 이게 살이 덜 아프다. 뭐 이런 별별 그냥 노하우도 알려주고 이렇게 단단히 겁을 주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긴장을 하라 이거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우리가 10km 행군을 한다. 그래서 목적지에 야간에 도착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옳거니 잘 됐다. 그 10시간 내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리라. 어떤 기도냐? 군종병 소원성치. 이제 제가 수양록에 그리고 종이에다가 늘 썼던 그것을 10시간 내내 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걸어가는 거니까 그 시간에 나는 군종병 소원성치라는 주문을 암송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딱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군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삶을 기다립니다. 내일을 기다리게 돼요. 왜?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병사들은 10시간을 어떻게 행군하나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행군이요 빨리 오라. 나는 10시간 내내 군종병 소원성치 주문을 암송할 것이다. 이렇게 막 딱 다짐을 하니까 그 행군이요 어서 오라 라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군을 딱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왼발에 군종병 오른발에 소원성치 이렇게 이제 혼자 되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행군이라는 것은 50km를 50분을 걷고 10분간 쉽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씩씩하게 가죠. 대한의 용사들이 딱 20km 군장을 메고 씩씩하게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힘들고 녹초가 돼가지고 앞사람 발 뒤꿈치만 쳐다보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왼발에 군종병, 오른발에 소원성치 계속 마음으로 왼발에 군종병, 오른발에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그러면서 행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고참이나 뒤에 있는 병사들한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하면서 왼발과 오른발에 그 박자를 맞춰가면서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하면서 쭉 행군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행군을 쭉 하면서 가는데 그냥 해가 딱 떨어졌어요. 날이 저물었단 말이에요. 날이 저물면 더 말하자면 볼 것도 없이 앞사람 발 뒤꿈치만 이제 바라보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주문을 되뇌이면서 쭉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딱 떨어져서 사방팔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됐고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저도 군종병 소원성치, 군종병 소원성치 하고 가는데 이게 5시간쯤 지나니까 정신이 약간 몽롱해져요. 저뿐만이 아니라
5시간 이상 걷다 보면 걸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6시간쯤 행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고 군종병 소원성취라고 하는 그 아득한 목소리만 이 세상에 다북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 우주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8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우주도 다 사라지고 나도 다 사라지고 오직 이 우주 가운데 군종병 소원성취라고 하는 메아리만 이 우주에 가득한 그런 현상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째 시간을 넘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그 군종병 소원성취, 나도 사라지고 우주 전체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진공의 세계에 오직 군종병 소원성취라고 하는 아득한 목소리만이 가득했는데 목적지가 다가오니까 그 소리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의식이 있는지 의식이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 쉽게 말해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기도문을 일천정성으로 암송하다 보면 내가 딱 사라져요. 오직 성령만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그 수행자가 나무아미타불 이런 연불에 오직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면 내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 소리마저도 사라진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무아의 세계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군종병 소원성취라는 그런 음성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는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 가운데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땀 범벅이죠. 그냥 그 군복을 이렇게 짜면 그냥 땀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온몸에 땀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장을 탁 내려놓는데 한마음이 싹 스쳐 지나가기를 하늘의 계시처럼 어떤 소리가 마음에서 울려 퍼지냐면 가기는 어딜 가냐? 여기가 네 자리니라? 이런 목소리가 딱 들려와요. 10시간 동안을 왼발의 군종병, 오른발의 소원성취를 주문처럼 수행자가 연불하듯이 주기도문 독송하듯이 그렇게 온 몸과 마음과 기운을 다해서 왼발의 군종병, 오른발의 소원성취를 10시간 동안 되뇌이고 와서 나중에는 그 목소리마저도 다 사라졌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군장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에서 나의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네가 가긴 어딜 가냐? 여기가 네 자리니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래, 내가 가기를 어딜 도망가냐? 군종병이 아니라면 어떠냐? 내가 지금 이 자리, 내 몸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지. 내가 그 무엇을 탐하고 그 무엇을 욕망하리요. 10시간 행군을 통해서 왼발의 군종병, 오른발의 소원성취를 되뇌이면서 깨달은 진리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한 시가 있었거든요. 편한 군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한마음이 있을 때는 그 시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10시간 행군을 하고 나서 그래, 내가 있는 여기가, 내 몸이 머물러 있는 여기가 내가 찾던 바로 그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정말 좋은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떠올라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게 구상 시인이 1995년 4월에 발표한 시거든요. 그래, 내가 있는 이곳이 꽃자리다. 어디를 도망가려 하느냐? 어디를 더 편한 보직을 찾느냐? 네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보직이 최고의 꽃자리니라. 아, 이런 마음이 탁 드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과 기운이 확 바뀌었어요. 더 이상 군종병 부럽지 않고, 더 이상 군종병 원하지 않고, 내가 있는 이곳,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있으면 그것이 극락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낙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소대에 이 동지들과 이 전우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냐? 이 마음이 탁 들면서 우리 전우들, 고참들, 후임병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운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자리를 꽃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보직이 최고의 보직이지, 꽃보직이 더 이상 무슨 꽃보직을 타 말이요. 이렇게 탁 마음이 돌아가니까 기운이 돌아가고, 기운이 돌아가니까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와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 그전에는 따로 놀았거든요. 겉돌았어요. 그냥 저도 괴롭고 저를 대하는 전우들과 우리 소대 식구들도 이상하게 쟤는 같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기운이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밉살스러울 수도 있고 눈에 자꾸 거슬릴 수도 있고, 이게 알게 모르게 미묘하게 기운이 서로 부딪히니까 저도 힘들었고 소대원들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 스스로 딱 여기가 최고의 꽃보직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고참들이나 아니면 전우들이나 후임병들도 이상하게 이제 저하고 기운이 잘 소통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내 이 소대 생활에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소대 생활을 하자. 그러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소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한번 탁 달라지니까 여러분, 마음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위대함은 예를 들면 1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좋아지는데 10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도 좋아질 수 있고 한 달 만에도 좋아질 수 있어요. 20년 동안 마음이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그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20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끝낼 수도 있고 한 달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방이 1000년 동안 어두워져 있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방이 밝아지는데도 1000년이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대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다, 탈영하고 싶다,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군종병이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군종병이 되고 싶다라고 간절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마음을 탁 내려놓고 여기가 꽃자리고 여기가 꽃보직이야, 네가 가면 어디를 간다는 거야 라고 마음이 탁 바뀐 순간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 몇 날 며칠을 좌불안석했던 그 가시방석 같던 그 소대가 꽃자리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대원들하고 이제 재밌게 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마다 종교 행사를 계속 가는 거예요. 불교 법회는. 그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제 마음을 안정시켜줘서 지금은 이제는 소대원들하고 참 잘 정답게 지내고 소대 생활하는 게 참 적응이 되어가지고 나름 재밌습니다. 여기가 꽃자리였어요.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서 법회 시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GOP에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훈련 받고 있다가 이게 저희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철책 근무하는 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갖고 이제 철책 근무에 우리가 딱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근무했던 그 철책 지역이 그 지금 백마고지 전적비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역곡천이 흐르는, 그래서 밤한개도 막 피어나고 밤한개도 피어나고 또 낮에는 참 이
일출을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딱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소대원들하고 경계 근무 쓰면서 밤새 하늘에 초롱초롱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소대 생활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밤안개가 저기, 저는 이제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밤안개를 잘 못 봤잖아요. 근데 밤안개가 저기 이제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밤안개는요, 중요한 거 뭐냐면 밤안개는 이 밤안개가 찾아오는지 모르게 스물스물 찾아와가지고 어느덧 그 안개에 휩싸입니다. 밤안개의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찾아오는 줄 모르게 찾아오는 그 묘미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역곡천이라는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밤안개가 쫙 새벽에 사실은 새벽 안개죠. 쫙 올라와갖고 그 어둠을 밤안개가 다 집어삼켰어요. 그래갖고 아침이 됐는데도 천지 사방이 다 안개가 차곡한 거예요. 마치 구름 위에서 걷듯이. 그래갖고 제가 또 시를 쓰는 시인 아닙니까? 이야, 밤안개 참 멋있다.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하다. 내가 어찌 다행 이 GOP 부대에 투입이 됐고 그래도 여기에 근무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 광경, 이 100만 불짜리 풍경, 이 풍광을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감상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나는 밤안개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을 내가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니, 이런 행복이 어딨나. 그렇게 그냥 막 감상에 젖어갖고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딱 소대로 돌아왔습니다. 소대로 딱 돌아와갖고 이제 총기 반납하고 자려고 하는데 상황을 보고 있던 고참이 급하게 저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야, 문일병. 제가 그때 일병이었거든요. 문일병, 큰일 났어. 대대장님께서 빨리 너 대대에 더블백 싸들고 빨리 오래. 호출 명령이 떨어졌어. 아니, 제가 왜 대대장님 호출 명령을 받습니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빨리 더블백 싸들고 얼른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랴부랴, 더블백이라는 게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배낭 같은 거 있습니다. 그 더블백을 그냥 부랴부랴, 아니 대대장님이 저를 호출했다고 하니까 빨리 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짐을 챙겨갖고 이게 무슨 영문이냐, 나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 이제 마음으로 이 소대가 나의 꽃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 경계 근무 잘 쓰고 밤안개까지 너무 아름다워갖고 오늘 아침에는 다 그냥 마음에서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혼자 그냥 낭만을 즐기다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한 거야. 우리가 옛날에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긴장되고 떨리고 겁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긴장한 마음에 이제 더블백을 싸들고 대대 CP로 올라갔어요. 대대 CP라는 데가 대대장님께서 근무하고 이제 주무시고 이제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탁 올라갔더니 대대장님께서 대낮인데도 소주를 드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탁 대대장 자리, 대대장님 맞은편에 이제 앉으라고 해서 탁 앉았는데 대대장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간밤에 당번병이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대대 CP라는 데가 거기가 이제 철책을 근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대장님도 퇴근을 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늘 사무도 보고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요. 그 CP라는 데서. 그러니까 대대장실 옆에 그 대대장님을 모시는 당번병이 있어요. 일명 제가 따까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말하자면 대대장님 커피나 타드리고 잔심부름만 하는 그런 비서병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별로 없고 당번병이라고도 안 하는데 대대장님 그 숙소 옆에 당번실이 딱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대장님께서 새벽에 이제 대대장님은 새벽 순찰을 하거든요. 새벽 순찰을 하고 딱 복귀를 했는데 당번실 앞에서 개가 그렇게 짖더랍니다. 여러분, 개는 영혼을 본다고 하거든요. 우리 토종견, 천연기념물이죠. 국견 중에 삽살개라는 개가 있습니다. 삽살. 그게 삽자가 물리칠 삽자예요. 물리치다. 물리칠 삽. 살은 귀신 살자입니다. 그러니까 삽살개는 귀신을 보고 귀신을 물리치는 개다. 그래서 삽살개예요.
그러니까 개는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개가, 대대장님께서 키우시던 개가 당번실 앞에서 그렇게 짖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게 뭔 일이냐 싶어가지고 대대장님이 당번실 문을 딱 열었는데 당번병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목을 매 자살을 한 겁니다. 대대장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래갖고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당번병을 대대장님이 직접 뽑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당번병을 뽑았냐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어서 그 당번병을 대대장님이 직접 뽑았는데, 그 당번병이 왜 자살했느냐, 여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여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낭망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대대장님이 직접 뽑은 당번병이 대대장님실 바로 옆에서 목을 매 죽었다. 그러니까 대대장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회의를 했답니다. 이제 헌병에 이제 연락해서 이제 수습은 하고, 중요한 것은 새 당번병을 뽑아야 되잖아요. 새 당번병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새 당번병으로 뽑을 것이냐. 사람이 자살한 그런 공간에서 1년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GOP 투입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1년을 이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장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대대장님, 거기는 사람이 자살한 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심이 투철한 사병을 후임 당번병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대대에서 신앙심이 가장 투철한 병사가 누구냐? 예, 불교 법회에 나오는 문은식 일병이라고 아주 신앙심이 투철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교, 정보장교님인데 그 장교님은 왜 저를 추천을 했느냐? 몇 번 불교 법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 장교님이. 그런데 불교 법회 때마다 제가 일천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독경을 할 때도 다른 장병들은 졸고 있을 때 저만 열심히 독경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받더니, 그렇게 마음속으로 새기니 이분이, 저 친구는 참 불심이 장하다. 그게 이제 난생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불교 법회 다니기 시작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회의를 할 때 저를 천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대장님이 기독교 집사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이 자살한 공간에서 1년 동안을 생활해야 되니 신앙심이 투철한 문은식 일병을 당번병으로 뽑아 올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일병, 내가 우리 대대를 둘러보니 저 밑에 자그마한 상승함이라는 법당이 하나 있더라. 네가 어차피 대대에 파견 나와서 내 당번병을 할 거면 그 법당을 관리하는 불교 군종병까지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대에 3대 꽃보직이 있었으니 첫째가 당번병이에요. 그러나 이 당번병은 백이 있거나 줄이 있거나 대대장님 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관대작 자제들이 다 대대장 당번병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번병은 애시당초 제가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엉감생심, 밑도 줄도 백도 없는 제가 어떻게 당번병을 합니까? 그리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불교 군종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 빼치가병. 근데 GOP 부대는 석탄을 안 뗐기 때문에 빼치가병이란 보직 자체가 없어요. GOP 경계 근무할 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밤안개가 스물스물 내 발밑을 적시는 줄 모르게 나를 적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당번병 겸 불교 군종병이 같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그 자살을 한 그 선임 당번병을 위해서는 늘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는 찾아와 줬다는 거죠. 그때부터 제 군생활은 정말 아름답게 꽃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그 에피소드를 겪는 가운데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에피소드 속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시크릿의 법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군대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낸 겁니다. 첫째, 저는 그게 시크릿의 법칙인 줄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했지만 지내놓고 났더니 그 시크릿의 과정을 제가 철저히 밟았더라.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현상이 저에게 일어나고 말았다.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더라. 첫째는 뭐냐면요. 소망은 진실하게 품어야 합니다. 제가 막연하게 군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와 그것을 구체화시킬 때는 마음이 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남들이 보면 야 남자가 되어가지고 군생활 씩씩하고 늠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하지 어째서 넌 그렇게 뒷구녕으로 빠져나가고 도망갈 생각만 해. 물론 그렇게 저를 비난하는 거 저는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에겐 그게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체력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15kg나 몸무게가 빠진 상태에서 입영을 일주일 앞두고 그냥 엉겁결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제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군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소망은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소망도 제가 나중에 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떤 소망도 나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소망을 품었지만 그 소망 속에는 우주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소망하거나 어떤 걸 꿈꿀 때 그것이 나의 소망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통해서 우주도 이루고 싶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소망을 그래서 이렇게 탁 품으면 근데 그 소망이 진실할수록 우주가 더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예요. 자, 나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통해서 우주도 이루고 싶은 꿈과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시크릿의 첫째 원칙은 뭐냐면 그래서 진실한 소망을 품으라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 소망은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저는 제 소망에 그래도 적어도 진실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진실한 소망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실해져요. 단순히 편안한 군생활이 아니라 군종병, 불교 군종병을 보는 순간 나 불교 군종병 되고 싶어 라고 딱 구체적으로 롤모델이나 아니면 목표를 정할 때 그 소망이 진실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항상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품어야 절실해집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거 별로 절실해지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 벙벙한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내 수입을 월 50만 원씩 늘리겠어.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절실해집니다. 절실해져야 몰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는 겁니다. 군대 생활 정말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소리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진실하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교 군종병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소망을 품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절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군종병 소원성취, 군종병 소원성취, 군종병 소원성취. 여러분 자신의 목표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판결 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절실하면 저절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망 속에 자기가 스며들어가야 돼요.
군종병 소원성취, 군종병 소원성취. 내가 나의 소망에 스며들어가면 그것은 나는 나의 소망에 스며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주에 다푹 차있는 가능성의 장에 내 소망이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가득한 가능성의 장은 우리 온 인류가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듯이 같은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듯이 같은 가능성장에 온 인류, 온 우주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망에 스며들고 몰입하면 나의 소망이 나라는 이런 육체적 그리고 나라는 어떤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우주의 가능성의 장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가 그것을 공유합니다. 마치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것처럼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나의 소망이 가능성의 장에 스며들면 온 인류가 그것을 공유해요. 그러면서 내 소망이 아니라 인류의 소망으로 그게 발전하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꽃이 피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몰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10시간 행군하면서 왼발에 군종병, 오른발에 소원성취. 그렇게 암송을 되뇌이다가 9시간 이상 되니까 그 소망마저도 사라지더라. 가능성의 장에 그냥 맡겨버린 단계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그거예요. 몰입하기가 좀 어렵고 몰입해서도 그 몰입한 것마저도 놓아버리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련이 남거든요. 계속 되뇌이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울부짖어야만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불신과 두려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이 자라면 그 소망은 코앞까지 왔어도 나에게 안기지 않습니다. 문 앞까지는 그 소망이 왔는데 내가 불신과 두려움의 작은 씨앗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나에게 녹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수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온 우주에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놓아버리고 맡겨버리고 내려놓을 때 그때 마음 밑바탕에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이 자리 잡거든요.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군종병 되고 싶은 마음을 정말 철저히 내려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주에 맡겨버렸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소대, 이 자리, 여기가 바로 나의 꽃자리입니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절 인연, 정확한 타이밍을 딱 만나니까 기적처럼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원했던 군종병뿐만 아니라 대대장님을 직접 옆에서 모실 수 있는 당번병까지 겸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제가 언제 이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진짜 시크릿의 법칙에 대해서 또 이렇게 특강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정리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알으시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다 내려놓고 다 우주에, 온 우주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졌는데요. 기적은 그때 밤안개처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기적이라는 친구가 바로 코앞에서 노크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명심하시라.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고 성공합니다.